어느덧 10월이 다가오네요. 저는 다른 계절보다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선선한 바람이 한몫하지만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출산 경험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으신가요? 저의 출산 경험은 경이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웃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도 바로 저의 출산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한 글자씩 적어 보내네요. 저는 내년이면 40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한동안 했었어요. 물론 늦게 결혼한 탓도 있겠지만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노심초사했죠. 원래 저는 지극히 비혼주의자였어요. 비혼주의자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하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해? 라고요. 근데 딱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내 사람이다, 결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혼자서도 너무 잘 살고 있기에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인연이 있다고 할까요? 금세 사랑에 빠져 우리는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갔어요. 남편과도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랐어요. 가장 달랐던 건 바로 종교 문제였죠. 저는 남들이 종교 문제로 결혼하기 전 다퉈, 그래서 종교가 비슷하거나 한 명이 무교여야 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시댁은 정말 지독한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저는 무교였어요. 근데 무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애비 시댁에서는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가길 바라셨고 저는 주말에도 바쁘면 일을 하는 직업이라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지금 아니면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도 뒤로 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주말마다 시댁의 교회사랑에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꼭 가야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직장인들이라면 주말 이틀 정도 여행도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 근데 시댁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과 티타임에 시간이 맞으면 식사까지 하고 오곤 했으니까요. 그러다 2년 전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교회 출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대면 예배가 어려워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는 순간 사실 코로나로 힘들기도 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들이 아니셨고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니 비대면 예배로 시댁으로 시간 맞춰 오라 하고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꼭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곤 했죠. 그나마 남편이 제가 정말 가기 싫은 날에는 회사 갔다고 다음 주나 이번 주는 못 올 것 같다고 열심히 이야기해준 덕분에 잠잠한 날도 있었죠. 저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을까요?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해 준비를 하는데 남편도 저도 건강하다고 하는데 따로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한 1년 반을 노력했는데 자연임신이 어려운 상태가 되자 저희 부부는 검사를 받고 난임 클리닉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꼭 있으시거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희가 라는 말이요. 믿음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해 예쁜 아가가 안 오는 거란다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문장들을 결혼하고 나선 한 10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 나중에는 남편이 정말 화내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안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아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시댁에서 저런 말까지 덧붙이니 어느 순간은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아이는 포기하고 우리 둘만 아끼면서 살자라고 해서 그냥 지낸 적도 있지만 이대로 아이가 없이 살다 보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말에 남편이랑 외출하면 요새 쇼핑센터가 참 많고 잘 되어 있잖아요. 쇼핑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있는 집을 보면
저도 모르게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싶은 생각이 매 순간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 쇼핑센터에 한 번 둘이 영화도 보고 놀러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남편이 번쩍 일으켜서 정말 괜찮냐고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웃는데 우리 아이가 있었으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되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열심히 난임 클리닉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아 인공수정으로 마음을 굳히려는데 거기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나이도 있으신지라 인공수정보다는 처음부터 시험관 시술로 진행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10%에서 20% 내인데 시험관 성공률은 30% 전후로 보고 있으니 오랜 시간 끌기보다 처음부터 시험관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냐 권유를 해주셨고 남편과 저도 동의한 후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어요. 시험관은 수정 과정을 몸 밖에서 이루어진 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보니 10일에서 14일 기간 동안에는 배란 유도제를 매일 주사하고 관찰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남편 역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배양을 거쳐 자궁 내로 이식해 임신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보니 인공수정보다는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시험관 진짜 힘들다 해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래도 저는 성공률이 더 높은 쪽에서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힘들었던 마음이더라도 꿋꿋이 참고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었고 1차 시험관을 시도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땐 몸과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 한동안은 다시 진행해볼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힘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괜찮다. 라고 용기를 줘서 다시 마음을 먹고 시험관 2차로 들어갔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시험관 2차 때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식 후에는 배가 엄청 따끔따끔해서 힘들었는데 그 뒤로는 엄청 휴식을 취하고 지내다 보니 정말 임신과 같은 증상이 저에게도 보여지더라고요.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랫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지러움이나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듯한 증상도 나타나곤 했어요. 그리고 임태기를 해보니 진하게 두 줄이 나왔더라고요. 병원에서 임신 맞네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남편과 저랑 병원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댁도 저희 집에서도 너무나 좋아하셔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마음들이 싹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받고 싶었던 임산부 배지를 보건소에서 타는 날 정말 많이 행복했답니다. 그래도 몇 개월은 조심해야 한다기에 오래 다녔던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이제 온전히 아이만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어요. 임신을 했으니 이제 시댁에서도 교회 가는 강요를 그만하겠지 싶었는데 사실 웬걸요. 어머님은 이럴수록 하나님의 믿음을 더 많이 받아야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면 예배가 조금씩 시작되던 시점에 저한테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러 교회 가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아이를 내려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체력이 다하는 한 많이 나갔어요. 근데 어머님의 요구는 정말 끝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기도문을 외워주시기도 하고 임신하면 정말 졸음이 많이 오는데 자고 있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남편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전화 안 하세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거 말고도 시어머니의 스토리는 참 많은데 정말 한 번은 교회에서 하루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자고 오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단체 모임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명만 추수려 가는 일정이었는데 거기 안에 저랑 남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께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하니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엄마 아빠만 가셔라 라고 해도 너희 아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안 간다고 둘이 그러니 제가 싸울 것 같아 그냥 갔다 오자고 하고 그 길을 떠났어요. 가서 체력이 너무 좋아돼 방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인사하고 기도드리자고 부르시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아 남편이 나가서 뭐 좀 사온다고 하면 자기가 만들어주겠다고 하시지를 않나 정말 최악의 1박 2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영부영 10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을 하기를 꼭 원했고
병원에서도 자연분만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하던 도중에 배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진통인가 싶어서 병원에 전화해보니 가진통인 것 같다. 혹시 진통이 정말 시작되면 간격이 일정하면 그때 병원에 오셔라 하더군요. 생각보다 진통이 너무 빨리 와서 출산 가방을 부랴부랴 싸고 병원에 갈 준비를 끝냈는데요. 진통의 간격이 점점 일정해져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하니 지금 당장 오기가 힘든 상황이라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데리러 오셔서 그렇게 저는 입원을 하고 진통을 겪는데 어머님이 눈앞에 와 계신 거예요. 저는 집에 다시 가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책까지 들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기가 어려운데 들어오셔서 남편에게 물으니 여기 병원장님이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는 친한 분이라 특별히 허락하셨다고요.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여기 다른 산모들도 있으니 들어와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걱정 마라 아가야. 이 엄마가 기도하면 너 순산할 거야. 그리고 PCR 검사도 다 받고 들어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여기 병원장님이 엄마랑 가장 친한 분이셔서 특별히 너의 출산을 옆에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다. 라고요. 진통하는 와중에도 어머님이 옆에서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을 외우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짜증도 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아파서 그 기도문을 듣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앉지도 못하시고 계속 제가 힘들면 다리도 주물러 주시고 하니 그땐 감사하기도 했어요. 저는 늘 TV에서만 보고 드라마에서만 출산의 순간을 보니 정말 고귀한 순간이라고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제가 진통을 겪으니 정말 많이 힘들더군요. 특히 제 입장에서는 끔찍한 진통으로 피폐해지는 정신이 들고 늦은 눈으로 인해 제 몸을 전부 드러내야 해서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에 저는 몸부림쳤고 그렇게 힘든 출산의 과정에서 친정 엄마만큼 저를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께 그때 결혼하고 처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장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팠지만 우리 아이를 보니 언제 아팠냐는 듯 그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양가 부모님 축복 속에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랑 아이만 들어갔고요. 산후조리원 천국이다 라는 말이 실감나게끔 아이를 케어해주시는 좋은 선생님 덕분에 저도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요. 그러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메신저의 단체 대여방에 자신의 출산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들이 전송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들 정말 대단하다, 고생했다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진통하는 순간부터 출산하는 과정까지 다 찍혀있길래 그게 갑자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가 출산하는 과정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자기가 공유한 건 우리 첫 손주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 이 사진들을 가족들이 있는 단체 대여방에 보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 속에서 제가 출산하는 동안 흐트러진 모습부터 고통으로 내지른 비명, 눈물 범벅이 된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찍은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 자리에서 전화해 바로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가족 단톡방에 제 출산 장면을 다 올리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너무 창피해요. 아니 아가야 뭐가 창피하다고 하니. 출산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이란다.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됐니? 어머님, 그래도 저의 모습들이 다 찍혀있는데 저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가야,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네가 우리 손자를 낳느라 얼마나 고생한지를 이 엄마가 다른 가족들도 알라고 보낸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 이 엄마는 조금 섭섭하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끝낸 후 어머님은
저에게 그래도 네가 마음이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일단락되는가 했어요. 그 뒤로 저는 집에 와서 정말 처음으로 하는 육아의 진이 다 뺏겼고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잠도 못 자고 힘들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지 아이 데리고 교회에 가자고 하셨고 아직 100일밖에 안 되는 아이를 사람 많은 곳에 데려가는 건 좀 그렇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첫 손자 자랑하고 싶어 그런 것 같아 마음 고쳐먹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는데 교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무 고생했다면서 격려를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아이 출산한 선물까지 많은 분들에게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면 선물을 받는구나 싶어서 누구나 선물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허투루 교회 다닌 건 아니었구나 싶었죠. 이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병원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했다고 아이 옷을 선물했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이 앞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오랜만에 남편이 아이를 본다고 하길래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 동생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언니, 근데 언니 혹시 출산할 때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있어요? 사진? 거기서 출산할 때 간호사 선생님이 한두 장 아이랑 남편이랑 찍어주기는 했던 것 같아. 그거 말고 언니 뭐 진통하고 그럴 때요. 진통? 남편은 아마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래? 이거를 언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언니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뭔데 그래? 우리 교회 사람들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 단톡방에 언니가 출산한 다음날인가 사진이 한 10장이랑 동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늦게 확인하긴 했는데 보니까 언니가 진통하는 모습이랑 아이 낳는 모습까지 다 찍혀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 집사님이 언니 몰래 올린 것 같아요. 아니, 어디에? 나도 한번 봐봐. 동생의 말을 듣고 그 단톡방을 확인하는 순간 제 출산 과정을 저희 가족 단톡방에만 올린 게 아니었어요. 교회 사람들 단톡방에도 올려서 아기 천사가 태어났으니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달라는 말과 함께 제 사진들과 동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민망한 부분에는 어머님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진이 정말 민망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단톡방에 올리셨다니 정말 저로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 단톡방에 올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저랑 남편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동생한테 고맙다고 말한 뒤 자리를 일어나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한테 캡처한 사진들을 다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언성을 높였죠. 시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왜 그러냐 하시는데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교회 사람들에게 제 출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어떻게 교회에 다닐 수 있겠냐.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하시는 거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은 조금 놀랐는지 그러려고 보낸 건 아닌데 진정하라고만 하시고 아버님은 에헴만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남편이 도착해서 이 이야기를 다 알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께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 이후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께 더 이상 집에 오지 않겠다고 당분간 저희 집에도 오지 말라고 아이도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 가자는 말도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노발대발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제 핸드폰에서 또 자기 핸드폰에서 부모님 번호도 싹 다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자기도 이번에 좀 충격이 컸었나봐요. 그 뒤로 몇 번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죽어도 문을 안 열어서 그냥 돌아가신 적도 많았죠. 그러다 남편 출근하고 난 시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시는 모습에 열어드린 후에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다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제 앞에서 우시네요. 미안하다고 정말 할 말이 없다면서 이제 교회 가라는 말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 정연이에게도 말 전해달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의 말에 지금 연기를 하시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우선 알겠다 하고 저녁에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안 찾아뵙고 사는 건 도리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해. 이해해 달라고요. 남편도 그건 자기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기로 하고 시댁과의 교류는 아직까지 조금 힘들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도 물론 시댁에 가지는 않고요. 저도 제 마음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말한 상태이고요. 저의 임신과 출산 과정은 어찌 보면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에 대해 후회는 전혀 없네요. 사실 웃지 못할 저의 출산기였는데요. 다들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막 앞뒀던 애신인데요. 여러 기혼자분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37이에요. 예전 같으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 사람들 결혼하는 추세로 보면 절대로 늦은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서둘러 하려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없었죠. 다만 제가 1년 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남친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는 괜히 결혼을 빨리 해보고도 싶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하게 된다면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을 정도로 저에게는 배우자로 딱인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학력의 직장, 그리고 사는 동네까지도 가까웠던 바람에 영락없이 서로에게는 조건까지도 잘 맞았죠. 요즘같이 여성들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치안에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봐도 제 남친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그만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혼전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조차 안 한 처녀인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머릿속이 순간 까마득 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어서 잠깐 마법의 날이 찾아오지 않았을 적에도 코로나 후유증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구역질이 나오는 것도 다 코로나 후유증 때문일 것이다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들이 모두 다 임산부 증상인 거예요. 배가 바로 나오진 않았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또 피곤하고 잠까지 오는 것이 말이죠. 불안해하기만 하다가 이대로는 내가 먼저 숨통이 막혀 죽겠구나 싶었던 바람에 급하게 혼자 임신 테스트를 했고요. 두 줄이 뜬 걸 확인한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흘러나왔습니다. 큰일 났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내가 결혼을 늦게 하는 줄은 이미 내 나이를 보면 파악을 하고는 있었지만 임신부터 덜컥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죠. 이걸 어쩌나 잠깐 고민을 했지만 남친에게 털어놔도 괜찮을 거라고 바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애를 해오며 지금까지 제가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직스러울 거다 싶었죠. 아이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다 큰 결혼 정년기에 남녀 둘이서 만들어낸 것이었으니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남친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 감싸줄 거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제 남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막상 최악의 상황이 닥쳐보고 나니까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제가 한숨을 쉬었던 것처럼 똑같이 남친도 한참 한숨을 쉬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고심을 하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예의상 해줄 거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차갑고 싫어하는 티를 내기만 하던 남친의 모습에 무지하게 실망하고 또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살짝 정신을 차렸죠. 내가 너무 축하를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남친을 부여잡고 상의를 해가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더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결론은 아주 뜬금없는 곳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애비 시어머니라는 분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결혼을 꼭 하라면서 말이죠.
임신 사실을 털어놓은 후 이틀 내내 남친이랑 앞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저 또한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때였어요. 감히 저희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먼저 털어놓지도 못한 채 일단 남친이랑 의견 조율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안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이 실망할 일이 생길지도 몰랐으니까요. 부모님의 눈치를 누구보다 많이 보면서 남친과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시더니만 옆에 제가 있다고 하니 이곳으로 오겠다면서 당장 만날 약속을 잡아버리셨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만남이 성사된 것이었죠. 혼전 임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당장 해야겠다고 말을 주고받은 게 아니었는지라 서로의 부모님을 뵐 일은 없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난 후에도 저희끼리 아직 대화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을 이 일에 끌어들일 타이밍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옆에 있다고 하니 저를 보러 당장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촉이 팍 왔죠. 남친은 이미 자기 집에다가 저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구나 하고 말이죠. 저에게는 부모님께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 힘든 말이었는데 남친에게는 이게 그리 쉬운 말이었나 싶어서 현타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친을 임신시킨 사실이 뭐 대단한 자랑이라고 그걸 해결도 보기 전에 자기 엄마한테 털어놓냐고요. 남친은 제가 부르던 마마보이였나 싶기도 해서 혼동도 오고 입이 가벼운 사람인가 싶어 괜히 불신이 생기기도 했어요. 아직 아이에 대한 생각이 채 정리도 되기 전에 남친의 이런 가벼운 행동과 시어머니의 무대뽀에 두 손 두 발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뵌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라고 급발진하는 차량마냥 밀어붙이신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 애를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찌나 놀래 뒤집어지려 했는지 몰라요. 아가씨도 아니 이제 아줌마인가?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놓으셨고 당장 제가 시집올 애비 며느리라고 확신하고는 호칭 정리도 당장 해버리셨어요. 우리 집에 들어올 며느리한테 아가라고 부르는 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불러도 됐지? 라고요. 졸지에 저는 이 나이를 먹고 아가라는 소리를 애비 시어머니께 듣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아이 가진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채 결혼을 무조건 하라며 성급하게 보채기까지 하시는 어머님의 태도를 보고선 의외로 안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내치는 게 아니라 보듬어 주려고 하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러니 저로서는 당연히 어머님께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날 후 저희 부모님께도 임신 사실을 털어놨어요. 계획이 없는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도 드렸고 아이들 가지게 되며 남친과 결혼까지 가게 되었다고도 말입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고 또 약간 실망도 하신 듯 보였으나 제가 이른 나이도 결코 아니었고 결혼까지 가서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에 안심을 하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얼떨결에 해버린 혼전 임신 때문에 급하게 양가 상견례까지 잡게 되었어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흘러갔고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어 불안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혼전 임신을 한 건 저희 커플이었기에 책임을 져도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를 앞두고 저는 저대로 마음이 급해서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이라도 후딱 치르고자 했어요. 저의 성급한 실수였죠. 각자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바쁜 사람들이어서 최대한 시간이 나는 주말마다 결혼식장도 돌아보고 드레스도 입어보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게 될 거라 확신을 했고요. 그 바람에 상견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에 관해서는 긴장조차 미룬 채로 제 결혼과 뱃속 아이한테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고 저는 예비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응 아가 잘 지냈니? 내가 혹시나 해서 미리 연락을 한 건데 내일 니네 부모님 데리고 나올 때 받아 적을 거 있으니까 종이랑 펜이라도 들고 나오시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니네 부모님이라면서 저희 부모님께 애매한 호칭을 쓴 것부터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데 받아 적을 게 있으니 종이랑 펜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꼭 초등학생한테 숙제라도 내주시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뭘 받아 적을 게 있어서 그런 거냐면서 되물어보니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니들 다 말할 건데 내가 지금 너한테 말을 또 해서 뭐하니? 피차 우리 서로 바쁜 사람들인데 할 말 또 하지 말고 내일 보자. 아가 너도 푹 자고 라고요. 그렇게 전화가 마무리되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받아 적을 종이랑 펜을 챙겼고 차마 이 말을 저희 부모님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애비 사돈이 무례하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내심 혼자서 생각했죠. 애비 시어머니가 그냥 단순히 만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예의 없는 요구까지 할 만큼 진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저희 부모님 걱정이 되면서 걱정이 너무 되는데 다가올 상견례를 물을 수도 없고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마음고생을 너무 하느라고 말이죠. 그러다 상견례가 코앞에 찾아왔고 저는 부모님을 모신 채로 약속된 장소에 나갔어요. 남친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고요.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도 잘 나눴고 하하호호 하면서 자리에 착석을 했어요. 애비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저한테 했던 말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입단속을 잘 하고 계시는 듯 보였고 안 그럴 것 같던 남친도 긴장을 해서는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는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임신시켜놓고 당당하게 굽는 쓰레기 같은 놈들보다는 훨 진솔되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도 잘 시작을 했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진행 상황 그리고 뱃속 아이 상태 등 여러 대화를 나누느라 대화 자체는 끊기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터뜨리셨죠. 지금 보니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 폭탄 발언을 던질 타이밍을 말입니다. 아가, 너 내가 가져오라는 거 가져왔지? 종이랑 펜. 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날 부탁하셨던 준비물을 꺼내라 하셨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시선이 쏠렸고 저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걸 꺼내기가 너무 쪽이 팔려서 싫었지만 일단 하라는 대로 꺼내봤어요. 뭘 시키려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솔직히 전 제 이름을 종이에 한자로 적어서 무당한테 사주라도 보게 하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밖이었네요. 어머님이 요구하신 건 바로 무려 예단이었습니다. 왜 이 말이 안 나오나 했지만 저희 커플은 분명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혼전 임신으로 하는 결혼이었고 양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니 금전적인 예단 같은 것들이 오고 가는 건 이미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단 목록을 말할 테니까 받아 적으라는 무례한 말로 시작을 하시더니 급기야 1억 원어치의 예단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요. 아가야, 그리고 사돈,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가 우리 집에 딱 하나 있는 아들인데 이렇게 혼전 임신을 해서 며느리를 따져보지도 못하고 장가를 보내게 되었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적어도 그에 합당한 예단이라도 해오셔야 저희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냐 아가야?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이 모두 다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시집을 가게 되면 저도 억울한 점이 많고 후회되는 게 많은데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셨는데 당신들만 억울하다고 1억 원의 예단을 요구하다니요. 하지만 분해 죽겠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란 작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몸을 잘 단속 못했던 네 책임인데 불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여태 시집도 안 갔었는데 그런 네가 1억이 없을 리도 없고 이걸 가지고 부담스럽다며 못 주고 그런 건 아니지? 라고요. 가스라이팅은 날려도 정도껏 날려야지 1억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듯이 당연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일 거라며 몇 번이고 물음표가 담긴 질문을 던져내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자리를 박차 일어나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 같자는 소리를 듣는 걸 멈춰야 했어요. 그리고는 남친과 어머님을 번갈아 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얼마나 주실 건데요? 저희 집에요? 저도 임신을 해서 지금 시집을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억울한 건 안 보이세요? 라고요.
몸을 단속 못한 건 나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도 마찬가지라며 격양이 돼서는 얼굴이 뻘개져 언성을 높였더니만 애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행실이 참 폭이 그렇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나오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제가 몸이 가볍게 다루는 여자였기 때문에 혼전 임신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 커플이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무려 1억 원어치 예단까지 뻔뻔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을 설득할 방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는 동네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해서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 집이랑 다를 바가 없을 게 뻔한데 어떻게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단을 요구할 생각을 했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괜히 헛기침을 하며 허허 웃으셨는데 그건 저만큼이나 어머님 말씀에 황당해 하셨죠. 여기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내 남은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질지 아니면 구사일생을 해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결론이 날 거다 싶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마냥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잘못했다가는 죄 없는 내 아이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전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여자 쪽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내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와중에도 몸을 잘 단속 못해서 임신을 한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퍼부은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 말과 생각하는 분들을 두고서 결혼을 하겠다고 더 얘기를 나누긴 힘들었네요. 결혼을 할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당장 판가름을 내렸어요. 이 결혼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파토를 내고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뱃속 아이는 나한테 있었고 결국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 아빠를 두고 사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었네요. 어차피 뱃속 아이는 남친과 저의 아이였기 때문에 양육비 요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싶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또 무서워 겁이 났는데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듣고 나니 저 혼자서도 아이를 너무나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팍 들더라고요. 저 혼자서도 남편이라는 존재 따위 없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란 확신까지 차오른 그때 저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애초에 결혼이란 걸 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듯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됐어요. 그럴 바에는 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엄마 아빠 일어나. 나 혼자 키우고 말지. 저런 애 아빠에 저런 할머니 내 아이한테 필요 없어. 라고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 처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시어머니를 다독이더라고요. 애단 1억은 너무했고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하며 합의점을 찾자고 말이죠. 아무래도 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어서는 일단 애비 시어머니께 최선의 대답을 들어보기라도 해야겠다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성질을 부리셨고요. 그런 태도를 보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정말 먼저 터지고야 마셨어요. 내 딸이 당신들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말고 말 똑바로 던지세요. 라면서 아주 단호하고 멋지다 싶을 정도로 옳은 말을 호탕하게 뱉어내셨습니다. 어찌나 보는 저까지도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빠가 나서서 옳은 소리를 하니 애비 시어머니가 방금 전까지 1억 어쩌고 하며 주접을 떨더니 더는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친이랑 예비 시아버지를 막 쳐다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얼른 도와주려 한마디라도 거들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친이랑 예비 시부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더 말을 보태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알았던 거죠. 임신을 한 게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당신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무례하게 나섰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남친은 자기 엄마 편을 들기보다는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하기만 바빴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든 더 대화를 이어나가 보려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이 결혼은 절대 안 할 거니까 너는 앞으로 네 새끼한테 평생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낼 각오나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말을 던지고 인사도 안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를 따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바로 자리를 박차 나오셨고요.
뒤따라 허겁지겁 달려오던 남친, 그리고 사고를 쳤다고 직감하고 아이고 아가야! 나는 말과 함께 덩달아 뛰쳐나온 시어머니, 모두가 한꺼번에 상 등신들처럼 보이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시집을 갈 뻔했구나 싶어서 괜히 저까지 모질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정을 떼고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몇 번이나 호통을 치니 남친도 그렇고 예비 시모도 그렇고 이제서야 미안한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다시 상의를 해보자며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리자 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아빠 차를 타고서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남친에게는 정말 이별이라며 헤어짐을 통보했고요. 이렇게 저는 결혼을 파토냈습니다. 뱃속 아이는 지금도 너무 건강한데요. 남친하고는 정말 결혼이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고 여러모로 상황이 저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중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판단하기로 했고 그 결과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남친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서 변호사까지 찾아서는 법적 상담도 다 받았고요.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친에게는 양육비가 미지급될 시에 청구 소송도 감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도 보내놨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서는 결혼하면 그만이지 않냐며 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며 예비 시모란 작자는 저희 집에 한우 선물까지 보내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에 1억 원의 예단 목록을 적으라고 공책이랑 펜까지 들고 오라 시킨 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 한우 선물도 바로 되돌려 보냈고 이제 진짜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작정으로 태교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전보다 더 마음이 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나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만 하던 마음은 어느새 단단해져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며 돈도 더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바람에 현재 다 같이 살 목적으로 이사도 알아보고 있어요. 최대한 남친한테서 멀리 떨어져 살며 건강한 정신 상태로 아이를 낳으려고 말이죠. 하마터면 제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될 뻔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슬기롭게 이겨내버린 것만 같아서 당장은 기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시작부터 1억 원을 뜯기고 시집을 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 현명하다 싶어요. 차라리 그 1억 원으로 내 아이에게 더 맛난 걸 먹이고 입히며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먼저 1억이란 말도 한다는 개소리로 저의 결정에 도움을 주신 예비 시어머니, 아니 아줌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은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보고 양육비나 내주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네요. 하나뿐인 아들이 소중하다더니만 아줌마 때문에 당신 아들 인생이 곤두박 지치게 생겼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